자, 오늘 배울 작품은 신경림의 농무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자, 이 농무라는 게 농촌에서 약간 좀 농사의 번영을 바라는 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농촌에서 농사를 번영하길 바라는 춤인데 이 춤에는 늘 이 사물놀이라고 들어봤죠. 장구, 꽹과리, 북 이런 것들로 이제 함께하는 그런 뭐랄까 종합 예술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음악과 춤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농무라는 게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만으로 봐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인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농무라는 공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 하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징이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여러분, 징. 그쵸? 자, 그리고 보니까 밑에 쭉 내려보면은 날라리 태평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이나 태평소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아, 실제로 정말 농무랑 관련되구나라고 뭔가 좀 소재의 연관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소재의 연관성을 통해 실제로 이 농무가 제목뿐만 아니라 어떤 제재로도 잘 녹아있구나 좀 이런 걸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시작됐어. 공연과 관련된 얘기구나 하고 들어왔더니 갑자기 막이 내렸대요. 우리 막이 내렸다라는 거 보통 연극에서 쓰는 말인데 이제 관습적으로 이게 우리가 끝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지금 시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지금 끝났다라는 거야. 뭔가 시작하자마자 허무함을 조성하고 있죠. 그리고 끝났다, 막이 내렸다, 이러면서 내렸다, 이거 우리 화강적 이미지죠. 그래서 시작부터 뭔가 좀 뭔가 당황스럽고 그 다음 좀 센치하고 이런 느낌들을 좀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공연이 끝났는 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에서 공연했나 봐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뭔가 공허하죠. 공허한 그 운동장에 있었나 봐요. 자, 공간적으로 운동장에 있었어. 근데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 뭐야, 그치? 1인칭 대명사죠? 시적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네요. 근데 다수야, 그치? 복수예요. 분이 얼룩진 얼굴로, 자, 여러분, 분이 얼룩졌다. 우리 보통 분하면 뭐가 생각나? 그치? 첫 번째는요, 분노일 수도 있어요. 화로 얼룩진. 자, 두 번째는 우리 얼굴에 분칠한 사람 믿지 마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분칠하다 이게 화장하다잖아요. 그래서 화장 혹은 분노 이렇게 좀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봐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장에 있다 지금 소주집으로 공간이 이동됐죠. 아, 이 시는요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가장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예요. 술을 마신대.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라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직설적이죠.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대요. 꽹과리, 하나 더 있네, 그치? 자, 이거 사물놀이랑 연관된 그 소재죠? 앞장세워 장거리, 즉 시장이 서는 거리예요. 장거리로 이제 또 공간 이동했네, 그치? 이렇게.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킬킬댄대요. 자, 보니까요.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이 시의 배경이 196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 시대예요.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쓰여진 시인데요. 이때의 농촌은 산업화로 인한 영향이 되게 많았죠. 산업화의 그림자로 청년들이 모두 이촌 향도를 하고 이런 시골에는 농사 지을 수 없고 돈 벌 수 없는 경제 인구가 매우 감소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그러니까 어린애들, 잼민이들 그리고 이런 여자들은 이제 힘쓰는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계층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농촌은 그 당시에 좀 힘들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대지만 이런 거 다 옛날 임꺽정의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서리풀이죠. 자, 한마디로
타자의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박혀서 발버둥 치는 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기록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 아, 왜 그렇게 느끼나 봤더니 이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온 거야. 왜냐면 우리가 농사 짓는 구조가 여러분 1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봄쯤에 이제 뭐 돈을 빌려서 뭐 싹 있죠. 씨앗이나 뭐 비료 같은 거를 다 돈을 빌려서 사요. 근데 그러고 나서 1년의 농사가 끝나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제 돈을 갚는 구조인데 백날 첫날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결국은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빚만 지게 되는 거죠. 아예 옆판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쳤으니까 지나갔고 도수장 앞에 와서 돌았으니까 지나갔죠. 즉 공간의 이동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여러분 봐봐. 신명 난다는 신난다, 즐겁다인데 지금 신명이 나? 말이 안 되죠. 자, 여러분 이거를요. 옛날엔 다 반어법이라고 가르쳤거든요. 신나지 않는데 신난다라고 표현하니까. 근데 이거를 요즘에 역설로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날 수가 없는데 신이 난다고? 말이 안 돼요. 혹은 뭐 이 농물을 로써 오히려 그 하늘 이런 답답함을 승화시켰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반어법이 거의 우세했는데 그 천재 교과서에서 한번 역설이 나온 뒤로 좀 역설이라는 해석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라는 건 태평소라는 악기예요. 자, 태평소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라고 해서 지금 이 시는 산업화 시대의 농촌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이런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농촌의 답답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내용의 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다양한 표현 기법들이 쓰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 기법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친구들이 이걸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의법이라든지, 혹은 단어나 역설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 잘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상 전개 방식은 전반적으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 이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